예, 주 초반 시장은 일종의 눈치 보기인 거죠.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에서 시장 흐름 읽고요. 전략들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네, 1월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2월에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코스닥이 좀 치고 나갈 수 있을까? IPO하는 기업도 관심이 있고요. 코스닥이 하드 캐리할까? 저도 이런 단어는 잘 모르는데 이제 하드 캐리라는 게 히어로군요. 히어로 주도하는 세력. 뭐 이게 이제 하드 캐리인데요. 네. 그런 점에서 코스닥이 좀 갈 수 있을까? 그 기업 실적이 코스피 주요 기업들은 발표를 했고요. 코스닥 네. 기업들이 발표할 텐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까?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서 1월 달 특히 연초에 저희 예상보다도 코스피뿐만 아니라 네. 중소형주, 사실 코스피보다도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가 더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만큼 1월 달에 많은 좀 그 주가가 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또 코스피 대형주들도 보여줬다시피 결국은 이러한 이제 반등 뭐 추세적인 반등이 그 뭐 장기적으로 나오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서는 결국은 단기적인 반등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좀 업사이드를 보일 수 있는 게 어떤 실적 가시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일부 업체들은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이제 뭐 예정된 기업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훨씬 많이 있는데 실적에 따라서 훨씬 이런 어떤 차별화 그 장세는 2월 달에 훨씬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제 반등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추세 회복은 사실 아니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반등을 좀 주도할 수 있는 뭐 실적이든 아니면 이제 뭐 낙폭 과대든 눈여겨보는 섹터나 업종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인 악재 속에서 결국은 실적이 어떤 방어점을 보였다고 했었었는데 네. 연초부터도 국내 증시에서도 상당히 그 올해의 어떤 실적 전망치가 가파르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꼼꼼히 보면은 특히 먼저 대형주부터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IT 저희 대부분의 어떤 영업이익 예. 상향치를 가져온 부분은 IT 업종이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하드웨어 쪽. 뭐 그 IT 쪽 관련해서는 네. 올해 여러 가지 전방 산업에 대한 뭐 지금 표로도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전방 산업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 그다음에 휴대폰 관련된 뭐 모듈 뭐 이런 쪽 그죠? 예. 네, 맞습니다. 특히나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워낙에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네. 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되어 왔었던 부분이 이제는 반전 그 영업이익이 상향치 전망이 상향되는 추세로 좀 바뀌어 나간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바일 같은 경우도 모바일을 포함한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어떤 코로나나 부품 이슈를 딛고 결국은 올해는 기저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이익 좀 상향의 어떤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결국은 코스닥 쪽에 대한 이러한 중소형 업체들 딴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4분기부터도 이미 뭐 모바일을 예시로 든다면은 갤럭시 S22나 어떤 이런 신제품에 대한 수주 주문을 먼저 선 반영하면서 4분기부터 상당히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방어적 시장 성격에서야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실적의 근거에서 보면 역시나 핵심은 IT. 예.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들 코스닥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고요. 잠시 후에 관련된 핵심 종목들 유망주도 발굴을 할 겁니다. 기업 공개 IPO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에 미친 충격은 다 알고 있는 거고 2월에는 사실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이 있었는데 취소가 회사 측에서 취소됐죠. 네. 다른 기업들 상장 일정은 어떻습니까?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또 기회가 되는 건지 뭐 양면의 날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예상되는 시총도 컸었고 그러게요. 네, 예. 규모 자체가 컸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이나 뭐 패시브 펀드 쪽의 자금 이슈 같은 게 계속 좀 불거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여파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서 뭐 상장 철회를 했던 그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어떤 시장에 대한 여파라기보다는 개별적인 개별단의 종목 이슈와 어떻게 보면 그 산업 건설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반으로 작년부터 이어졌던 어떤 이런 IPO에 대한 흥행은 좀 지속될 수 있는 분위기는 아직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쪽에서 좀 눈에 띄는 상장 예정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AI 기반의 어떤 뭐 혈액 진단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도 있겠지만, 좀 주요 업체들은 결국은 작년에 호실적을 바탕으로 들어오고 있는 IT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의 어떤 센싱 카메라의 공정 장비를 뭐 그 담당하고 있는 업체이고, 뭐 풍월 정밀이나 BCNC 같은 경우도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업체들로서 결국은 작년에 대한 호실적 바탕으로 올해와 그 향후의 중장기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뭐 성공적으로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이 대형 기업들의 IPO에 너무 관심이 쏠리면서 사실 조그만 기업체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요. 최근에 상장한 거 보면 흐름도 괜찮아요. 네. 쏠쏠하게 IPO를 기업 공모주 청약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쪽에서 기회가 좀 될 수 있고요.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 부담을 덜었으니까 시장 전체로는 또 나쁘지 않다. 네. 네. 그래서 2월에 상장하는 예정 기업들을 조금 전에 화면으로 쭉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보여드린 것만 해도 뭐 꽤 됩니다. 한 9개 종목, 9개 기업 정도 되는데요. 퓨런티어 말씀하셨고, 네. 공부 좀 스터디 좀 해보시면 좋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2월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됩니까? 사실 이번 주가 좀 눈치 보기고, 네. 이번 주말에 이제 미국의 CPI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걸 확인하고 좀 사야 되는가, 아니면 좀 미리 사야 되는가. 전체적으로는 뒤로 물러나기보다는 좋은 기업은 조금 사야 되는 게 2월의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 뭐 저번 주에도 있었던 어떤 매크로적인 발표도 네. 그렇고,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그렇지만 선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여전히 오늘도 이제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미국 측에서 있긴 하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대외적인 이슈는 물론 이제 뭐 해소가 됐다고 보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업체들이 대형주 업체들 대비해서는 수급적으로는 이슈를 덜 받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흥미로운 점이 1월 달 연초부터 뭐 최근 한 달간의 수익률을 보면은 저희 국내 증시가 거의 러시아 다음으로 많이 빠진 낙폭을 가대를 시켰거든요. 사실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쟁이나 이런 거에서 크게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가적인 측면은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설날 연휴 등을 가지면서 반등이 나와야 될 때 어떻게 보면 그 반등의 수혜를 좀 보지 못했던 점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업의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지금이 낙폭 가대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월 달, 물론 1월 달에 많이 이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2월 달에는 좀 선별된 종목들 위주로는 집중해서 좀 투자를 해봐야 된다라는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앞서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말씀해 드린 거와 좀 흐름을 같이 하는 그 호실적 IT 업체들 두 개의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예. 첫 번째 업체는 이제 BH라는 종목인데, 네. BH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4분기 실적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대비해서 훨씬 더 이제 그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훨씬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결국은 이러한 점이 어떻게 보면 BH 내부 그 기업의 어떤 이슈로서 어떤 산업의 구조조정이 되면서 수혜를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얘네가 전방 산업이 국내에서 드물게 이제 삼성과 애플을 전부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모바일 부품 업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방 업체가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을 좀 실적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애플 같은 이제 북미 고객사향 쪽에 실적이 훨씬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4분기에 이렇게 실적이 저희가 원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대비 빠져야 되는데 그거 대비 훨씬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거는 1분기 올해 1분기나 그 신모델에 대한 주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는, 향후에 어떤 이런 실적 베이스의
성장이 좀 담보가 되어 있는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BH요. 네. FPCB 업체잖아요, 여기가. 네, 맞습니다. 여기는 주로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PCB인 거죠. 예를 들면 네. PCB 기판 쪽으로 사실 더 관심 받는 거는 심텍이나 코리아 사큐트라 이런 거잖아요. 거기 네, 이제 맞습니다. 반도체 향도 네,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요번에 주로 이제 말씀하신 휴대폰 쪽에 네. 주력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BH요. 네, 말씀해주신 종목들 같은 심텍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부가 제품이 예. 반도체 기판 쪽이 좀 집중이 돼 있다면 BH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뭐 고부가 제품에서 밀렸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대한 어떤 구조 조정이 완료되면서 살아남은 이제 BH가 좀 독점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전방 산업인 모바일이 올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BH도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도 꾸준하게 좀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위 이제 우리가 핸드셋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품딸입니다. 휴대폰, 모바일 기기와 관련된 이제 PCB인데요. 1월 달에 BH도 빠지긴 같이 빠졌다가 네. 급반등하면서 올라왔네요. 22,500원인데요. 네, 대략 가격 수준은 어느 정도 보면서 대응하면 될까요? 네, 사실 원래 2만 원 이제 한참 밑으로도 많이 빠졌었다가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업사이드 뭐 가격을 제가 목표 주가를 정확하게 제시하기는 힘들겠지만 예. 지금 수준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의 낙폭 부분을 그냥 만회한 수준이라고 본다면은 이제부터 주가는 향후의 성장성을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최소 이제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해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그만큼의 이제 실적 상향치만큼의 어떤 주가 상승도 올해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현진의 뉴스타 종목, 관심 종목인 거죠. 처음에 네. 첫 번째 종목은 BH였고요. 또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 관련해서도 간단히 투자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리면은 인탑스라는 종목입니다. 여기도 핸드셋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아직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기 전 IT 부품 업체를 가져왔는데 네. 핸드폰 부품 업체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올해 어떤 실적 성장은 핸드폰 부품 외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신사업 쪽으로의 진단 키트 이런 것도 얘기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실적 부분에서 4분기랑 1분기, 2분기까지 제일 많이 기대되는 게 결국은 오미크론 확대되면서 이제 진단키트 쪽 부품 네. 업체들도 많았을 텐데 이 인탑스 같은 경우가 저희 SD 바이오센서 같은 진단키트의 그 껍데기를 케이스를. 결국 예, 케이스를 얘네가 네. 만들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신사업 여러 가지 추진했던 제조 공정 신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좀 빛을 발하는 네. 부분이 이런 진단키트 쪽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지금 뭐 로봇 그리고 아니면 그 전자 가격 표시제 등 여러 가지 그 모바일 외적으로 지금 제조 공정을 많이 넓혀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진단키트 후에도 계속 좀 선순환을 돌면서 저희 실적 성장을 도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스마트폰 케이스 만드는 업체가 진단키트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 네. 시약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쪽에 주목했었는데 그런 이유를 반영했군요. 최근에 보면 네. IT주처럼 움직인 게 아니라 마치 진단키트주처럼 주가가 네, 그죠. 맞습니다. 12월부터 오히려 안 밀리고 쭉쭉쭉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네. 금요일 오늘은 변동성은 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 인탑스 주가 전략도 좀 알려주세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조정장이 왔을 때도 어떤 이러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조정받지 않고 좀 올랐던 부분이 최근에 좀 차익 실현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최상단 이제 주가 42,000원 수준을 찍었을 때가 PBR 수준으로는 1.2배 정도였었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부터 이제 주가 신사업 쪽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은 PER 기준으로 채 7, 8배도 안 되는 지금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모바일 부품 업체 평균만 해도 10배 정도는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이러한 실적이 잘 4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실적이 계속 개선세가 보여진다면은 10배 정도의 이제 주가 배수도 충분히 적용받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시황의 해설자들 특별히 이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전략 세웠고요. 관심 종목도 봤습니다. IT 부품 쪽에서 오늘 두 기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오현진의 뉴스타를 검색하시면 오늘 내용은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